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 구출단 오늘 벌써 9회째입니다. 네, 저희가 촬영이 오늘 12월 지금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연말인 만큼 조금 좋은 소식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전달을 하려 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시민연합 사무국장님과 굉장히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시민연합으로 배나TV 시청자분들이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네네. 제가 그 중에서도 큰 돈을 보내주신 분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에 배나 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원 보내주신 분. 아, 이분들이 참 이름을 안 밝히세요. 왜? 네, 이름을 안 밝히세요. 그렇죠, 다. 감사하네요. 그리고 12월 8일에 구출단, 이분은 간단하게 그냥 구출단이라고 네네. 보내셨어요. 구출단으로 또 100만원. 그리고 12월 14일에 또 100만원, 총 지금 300만원째죠. 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성함을 밝히셨어요. 김땡땡 배나 구출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이 저희 배나TV 영어 자막을 무료로 자원봉사로 네, 자막을 달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랑 이메일도 굉장히 많이 주고받는 분인데 자막에 누가 이렇게 번역해줬는지 하지 말라고, 이름 밝히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시민연합으로 100만원을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쵸, 배나TV도 도와주시고 네네. 시민연합도 도와주시니까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00만원에 또 다른 여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걸 모두 합산해 보니까 지금 배나TV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게 약 5천만원 정도. 한 25명 정도를 구출을 하셨네요. 예. 네, 저희가 지금까지 총 합산이 약 5천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을 또 구출했다는 게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그렇고요. 앞으로도 많은 후원금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연합 쪽으로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요. 제가 이분은 자꾸 배나TV에 후원을 해달란 말을 안 하세요. 이분은. 제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나TV 많이 어렵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배나TV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방송을 찍을 수 있는 것도요, 배나TV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나TV가 살아야 또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탈북민들을 구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배나TV를 정말 자기 TV처럼 생각해 주시고 많은 후원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하세요, 좀. 네. 대표님이 안 하시면 어떡해요? 글쎄 말이에요. 참. 말씀 드려야 되는데. 네. 시민연합과 배나TV 모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구출단 7회 그리고 8회에서 이제 사연 소개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어떻게 잘 구출이 7회 구출된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쯤에 와 있고요. 한국 국정원에 지금 와 계시고, 그리고 8회 때 구출되신 분들은 지금 안전지대에서 한국 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잘 됐습니다. 자, 이성주님이 갔다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12월 초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출장을 갔다 온 이유는 탈북민들의 그 구출되는 루트를 저희가 이제 보고 또 4명의 탈북민들을 저희가 구출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급한 그런 케이스여서, 급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미리 구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안전한 지대로 보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한국 올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장은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처음이었고, 산도 타고, 그리고 막 덜컹거리는 이런 도로 한 20시간을 탔어요. 탔는데 저랑 같이 동행한 그 분 중에 약간 좀 변비가 있었는데 버스를 20시간 타다 보니까 변비가 달아났더라고요. 중력의 힘으로 변비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변비가 올 때마다 와야겠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심쿵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미그레이션을 딱 봤는데 그 이미그레이션을 받는 사람 군복을 봤는데 북한 군복인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색깔이. 그래서 북한 순항공항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은 탈북민들의 이동 상황을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또 어디에 숨었다, 지금 뭐 경찰들이 찾고 있으니 어디에 숨었다 간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서 메콩강 근교까지 저희가 갔고, 메콩강 지역에서 또 탈북민들이 기다리다가 거기서 또 이분들이 그쪽으로 못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저희가 거기로 또 버스를 타고 갔고, 가는 도중에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저희 탄 버스가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버스를 받은 거예요. 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한 6시간을 또 버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또 감사하게 버스가 또 작동이 돼서 타고 왔죠. 사실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 같이 간 사람들이 힘들다고 막 그랬죠. 막 힘들다고 컴플레인하고 그러다가 제가 직접 그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들 만나면서 이분들이 야, 우리의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어려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면은 그 분 중에는 70시간을 이런 도로를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아, 끔찍해. 그리고 나가지고 또 그 아이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고 그리고 또 배고프고, 왜냐면 아이가 그 막 숨어 다니다 보니까 음식을 못 챙겨가지고 아이가 하루 동안 꼬박 굶은 거예요. 3살인데. 3살인데. 아,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뭐 굶으니까 뭐 힘들고 이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를 메고 업고 그 산길을 막 따라서 걷고, 그렇게 하면서 뭐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잘 도착을 했고요. 제가 가서 탈북민들이 걸어가는 그런 루트를 제가 걷고 또 산길을 가면서 참 감사했던 게, 우기 때 갔으면 저희가 아마 그 밀림 속으로 못 갔을 거예요. 하도 건기니까 첫 번째는 뱀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모기가 없었어요. 거기에 모기는 진짜 작은데 한 번 물면은요 그냥 엄청 아프대요. 그리고 또 뱀도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나무 가지에 이렇게 걸쳐 앉아 있다가 툭 떨어지면서 사람 목을 문다는 거예요. 물면은 그냥 이제 독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는 그래도 건기에 가서 그런 뱀, 그런 사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가 이번에 일하는 중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매 순간 다 긴장했지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이 탈북자들 4분을 이제 안전 가옥으로 이제 보낼 때 이분들의 웃음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살았구나.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크게 웃다 보니까 이제 사랑니까지 보일 정도였어요. 이 치아가 그냥 하얀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 맛에 탈북민들을 구해야겠다. 그걸 보면서 막 힘들고 너무 지치고 막 지금 제가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감기도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웃음을 생각하면은 더 열심히 해야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힘든 와중에 또 촬영을 해오셨잖아요. 그쵸? 이 영상은 뒤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 구출하신 분들 또 감사 말씀을 제가 또 시청자분들에게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직접 탐방했던 밀림 또 저희가 또 조금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제가 인터뷰를 또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쭉 다 보시고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스킵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분들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그 돈으로 어떤 분들이 이제 구출이 되었는지 그런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은 이미 구출하신 분들에 대한 사연인데, 근데 이 구출한 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구출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을 구출할 때 들었던 약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저희가 아직 못 갚았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시면은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긴급한 사연이었는지 네네.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여성이고요. 이 여성분은 3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하루를 꼴딱 예, 맞습니다. 고향은 함경북도고요. 읽겠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함경북도 산골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죽고 집안이 어려워 엄마는 나를 일찍 군대 보내 8년간을 여군으로 복무하고 해령 남자에게 시집갔습니다. 남편은 조선에서 살 길이 없자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갔는데 소식이 없어 아이는 엄마에게 맡기고 남편을 찾아 중국으로 2007년 여름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중국이 너무 커서 남편을 찾을 수 없다며 이래서 돈을 벌라고 해서 온 곳이 하루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노동자에게 팔린 것입니다. 돈 벌어 남편 찾아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까지 생겨 막막합니다. 가족 소식이 알고 싶어 조선에 어렵게 연락했는데 남편이 중국에서 죽었다는 소식과 아들이 꽃제비처럼 산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아팠지만 조선에도 살리고 중국에도 살리려면 내가 이를 악물고 동네 사람들이 무시해도 참고 신분증 검열 있으면 개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조선에 있는 아이도 살리고 중국 애들도 도와줘야 합니다. 3살짜리 사내 아이를 업고 떠나는 이 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살아서 한국에 가야지 아이들 4명이 살 수 있습니다. 모두 내 자식이라 불쌍히 생각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분은 북한에도 아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막내만 데리고 막내만 데리고 이제 왔고요. 참 제가 이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3살짜리 아이는 한국말을 못 하더라고요. 중국말로 계속 아이가 너무 힘들었는지 중국말로 계속 집에 가자 엄마 집에 가자 엄마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3살짜리 아이한테 껌을 줬어요. 자알리톨 껌을 제가 갖고 갔거든요. 한국에서. 주니까 이 아이가 껌이 너무 맛있다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채를 줬죠. 그러니까 봉지채를 주니까 이 아이가 자기만 먹겠다고 옷을 이렇게 열더니 여기다 막 넣는 거 이렇게. 그냥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참 이 아이가 뭔 죄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엄마가 탈북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편하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 가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말을 하는데 아이 이야기를 제가 물어볼 때마다 계속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참 마음이 아픈지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북한 아이만 데려오시지 뭐 중국 아이 이런 이야기 했을까? 저희가 이렇게 구출하는 분들, 그러니까 후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 아이들을 데려오는 데 대해서 조금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북한 아이만 데려오시지 왜 굳이 중국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중국 아이 데려오는 것이 저는 다 동의하는데 제가 그렇게 일부러 여쭤봤죠.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손가락 찔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내 몸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데려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돕을 수 있으면은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받을 감사의 인사는 아니고요. 나중에 한국에 오셔서 어머님을 구출한 분들이 이런 베나TV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한국에 가서 열심히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어서시더니 열심히 힘차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오신 다음에 북한에 있는 아들 또 중국에 있는 아이 둘을 마저 데려오셔야 비로소 이분의 기나긴 탈북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한테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연 또 읽겠습니다. 20대 여성이고요. 고향은 양강도입니다. 저는 조선에서 부모님과 여동생, 남동생 둘과 평범한 가정에서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남새 키우는 직장에서 일을 했으나 월급도 없고 살기 어려워 친구가 중국에 가서 잠깐 돈을 벌어와서 장사하자고 너무나 믿는 친구여서 친구와 2015년 여름 강을 넘었습니다.
강을 넘을 때 쌈밭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에 와서 말과 다르게 먼 곳에 가면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그것이 팔려 시집 온 것이었습니다. 울면서 보내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생활은 죽어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 낳고 지금 8달이 됩니다. 어느 날 엄마가 나를 찾는다고 해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기쁨보다 슬펐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도망하라 할 텐데 아무리 중국이 싫어도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엄마는 내가 중국 가고 나서 집에 문제가 생겨 나를 찾아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아이를 놔두고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꼭 찾고 싶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분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이고 아이를 낳은 지가 8살 됐고요. 8달? 네. 아이를 낳은 지가 8달 됐고 그리고 나온 이유가 그 남편이 계속 못 살게 굴었나 봐요. 그리고 폭력이라든가 뭐 사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분 또한 우세요.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만 하면은 항상 우세요. 얼마나 큰 짐으로 그렇죠. 마음의 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머니도 지금 중국에 나와 계신데 그러면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를 만나야 하는 어떤 그런 맞아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사실 저는 남자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이번에 입장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10손가락 찍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저한테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 말이. 그리고 다음 여성은 또 20대 여성이고요. 이 여성도 20대 초반이고요. 고향은 함경북도입니다. 나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강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4년 전 엄마가 중국으로 돈 벌러 떠났고 언니도 3년 전에 중국에 갔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람을 보내서 중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엄마와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2017년 12월에 그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니 엄마와 언니는 한국에 있고 언니는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에게 빚내서 한국 돈 2,500만 원을 주었는데 더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를 팔아먹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내가 팔리면 나도 못 보고 빚을 지고 엄마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꼭 한국 가서 엄마와 언니 만나고 싶습니다. 빚도 갚아드리고 잘 살고 싶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 친구를 데려오려고 2,500만 원을 빚을 내서 브로커를 이제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브로커가 2,500만 원을 받고 나서 다시 이 여자아이를 잡아놓고 돈을 더 안 주면 안 보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활동가분들이 이 아이를 찾아가지고 빼낸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였어요. 돈 얼마 내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 낼 돈 없다. 우린 돈 안 받는다. 우리는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구해주신 분들은 제가 아니라 이렇게 베나TV 또 북한인권 시민연합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사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찾아오면 절대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줬어요. 나중에 한국사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찾아오면은 이 전화로 꼭 연락을 하라고.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참 기구한, 그러니까 다 그렇지만 참 이분도 제가 이번에 구했던 그 4명도 참 너무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연들이었어요. 특히 아이는 계속 집에 가자 엄마 집에 가자 이렇게 계속 울고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이렇게 시민연합과 연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도 중국에는 아직도 한국갈 선을 못 찾고 계속 헤매고 또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탈북민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하나 희망은 이렇게 시민연합과 연결이 됐다는 게 참 저희가 시민연합이
제가 시민연합에서 그 활동가를 저희가 슈퍼맨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제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슈퍼맨이라고 하는데 슈퍼맨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날 수 있는 망토를 달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맨인데 망토가 없어서 날 수가 없대요. 더 멀리 날고 싶어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슈퍼맨에게 망토를 달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슈퍼맨이 열심히 날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마 구출을 할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여러분 이성준님의 영상 보러 가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가 한 4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내장이 막 풀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동포들이 이런 길을 지금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걷습니다. 애엄마는 애를 업고 또 노부모가 계시는 아들은 또 노부모를 업고 이렇게 걷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국에 아버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어떻게나 잘 살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어요. 탈북민들이 안전히 도착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호텔에서 뵐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들의 미소였어요. 그 안심하는 표정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그들이 갈 때 그 아주 천상의 미소를 제가 봤어요. 보면서 참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이 탈북민들에게 아주 행복한 웃음을 주는 그런 소중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했고요. 그래서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을 해봅니다.